요즘 들어서 퇴직금 받는 방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고 싶어도 일단 망설여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퇴사를 하게 되면은 자유로움, 시원함도 좋지만 가장 기대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퇴직금입니다. 사장님한테 가서 퇴직금 주세요 라고 말하면은 요즘 사장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IRP 계좌 만들어 와. IRP? IRP가 뭔데?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쉽게 말해서 퇴직금 받는 계좌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퇴직금을 받으려면은 IRP라는 특수한 계좌를 만들어서 받아야 돼요. 뭔 소리야? 난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 뭐 절세 계좌 하려고 만드는 거 아니야? 근데 생소하실 수 있는 게 이 IRP 계좌의 의무 도입이 2022년 4월 14일, 비교적 최근이죠. IRP 계좌로 받아야 하는 사람 3가지 조건이 생겼는데요. 첫 번째, 만 55세 미만의 사람,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300만 원 이상 퇴직금을 받는 사람은, 이 3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조건 IRP 계좌로 받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RP가 생소하신 거 당연한 겁니다. 왜 근데 이런 식으로 특수 계좌로 받게끔 했느냐? 젊었을 때 퇴직금 받자마자 다 쓰지 말고 퇴직금 받은 것들을 모아서 좀 굴려서 노후 준비 좀 해라. 정부가 권유하는 거는 딱 2개입니다. 이 IRP로 노후 준비를 하고 연금으로 받아라. 일시금으로 받아서 뭐 치킨집 차리고 사업해버리고, 이게 약간 보편적이지만 연금 형식으로, 그러니까 월급 받듯이 쪼개서 받아라. 이런 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만든 게 퇴직연금이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럴 수 있죠. 아니 내가 왜 정부가 시키는 대로 노후 준비해야 되고 난 일시금으로 받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죠. 이런 비판적 사고를 가지신 마인드,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항상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싫다 하면서 일시금으로 받는 분들이 있고, 그래 시키는 대로 할게, 그래도 좋아 보이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옵션에 대한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짚어드리겠고요. 2번째, 이 김잔잔만의 코멘트, 대한민국 김잔자 채널에서만 들을 수 있는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될지에 대한 코멘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옵션입니다. IRP 받자마자 이거 뭐야? 즉각 해지, 무시하고 즉각 해지 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퇴직소득세를 100%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100%에 너무 쫄 필요는 없고 그냥 퇴직소득세를 온전히 다 낸다. 퇴직금 받을 때도 퇴직소득세를 뗍니다. 금액이나 근속기간에 따라서 5%에서 20%가량 일단 그냥 무시하고 일시금으로 받으면은 국가에서 정한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페널티라기보다는 그냥 세금 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번째 옵션, 정부의 말을 듣고 그래요, 나 노후 준비할게요 라고 말을 들으면은 인센티브를 줍니다. 퇴직소득세를 최대 40%까지 할인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세금을 줄여주겠다. 그리고 이 IRP 계좌에서 55세 이상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가만히 두진 않겠죠. 지지고 볶고 굴릴 것입니다. 그 굴리는 과정에서 운용 수익이 계속 돈이 불어날 텐데, 이 운용 수익에 대해서 원래는 15.4%씩 세금을 떼거든요. 근데 이것을 세금을 떼지 않는다. 과세를 이연해준다. 그러니까 뒤로 밀어줘요. 당장 안 떼고 뒤로 밀어줌과 동시에 나중에 받을 때 저율로 과세하게 해줍니다. 이 15.4%를 3.3%로 가면은 거의 5분의 1 타작이 나는 거죠. 세금을 밀어주는 것 자체로도 복리로 돈을 굴릴 수 있도록 아주 좋은 메리트인데, 거기다가 세금 할인까지 해준다. 너희가 국가의 말을 잘 들어서 퇴직연금을 이렇게 알뜰하게 모으면은 정부에서 팍팍 밀어주겠다. 그렇다면 딱 2가지 옵션이 나왔죠. 첫 번째, 즉각 해지, 목돈 받아, 인생 즐겨. 첫 번째 옵션이고, 2번째, 정부 말 듣고 알뜰살뜰 노후 준비한다. 도덕책대로, 교과서적으로, 정석대로 보면은 당연히 2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온갖 매스컴, 모든 뉴스에서도 이것만 그냥 앵무새처럼 권장을 해요. 원래 사회는 대중들에게 욕먹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안전빵으로 가죠. 그런데 이 김잔잔, 이 2030으로서 2030과 더불어서 혹시 중장년층 분들도 이 세금 문제를 고려해서 차라리 일시금으로 받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사실 퇴직소득세를 100% 매긴다는 것이, 이 100%라는
진짜의 위압감에서 일단 한번 쫄리고, 그 다음에 연금으로 받으면은 30%에서 40% 할인해 준다니까 우리가 쇼핑만 해도 엄청 큰 금액이잖아요.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게, 이 할인이라는 것이 이 퇴직소득 세금의 30, 40%를 할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퇴직소득세 자체를 많이 안 받는다. 예를 들어서 퇴직소득세 자체가 한 50만 원 나왔어요. 근데 그 50만 원에서 30%, 40% 아끼려고, 즉 한 15만 원 아끼려고 이것을 만 55세 넘을 때까지 미뤄둔다. 요거는 좀 아쉽죠. 특히 젊으신 분들, 아직 55세가 까마득하신 분들, 거기에 더해서 이 퇴직금 규모가 작은 분들은 퇴직소득세도 그렇게 크진 않는데 그 조금 더 할인 받으려고 20, 30년 뒤로 미룬다는 게, 물론 일시금으로 수령해가지고 뭐 쇼핑을 하고 명품 사고 이런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우선순위가 경험이에요. 여행을 간다든가 유익한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소유적 소비가 아닌 경험적 소비를 하기 위해서 찾아 쓴다? 여유 자금이 없다. 근데 여행은 가고 싶다? 그러면 차라리 이 김잔잔의 저울로 따져봤을 때는 시원하게 퇴직소득세 시원하게 다 내버리고 알뜰살뜰하게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중장년층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게 좋진 않죠. 이분들은 일단 여유 자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좋은 경험들은 여유 자금으로 하면 되고, 이분들은 또 퇴직금 규모도 클 거예요. 규모도 크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도 크겠죠. 그래서 퇴직소득세에 대한 할인폭도 커지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할인을 받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분들은 알아서 이제 노후가 촉박하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선택하는 걸로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이거를 좀 따져보셔야 돼요. 이 중장년층들이 따져보셔야 될 게, 이 퇴직소득세율이 좀 장기 근속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하거나 요러면은 이게 퇴직소득세의 계산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 방법에 따라서 퇴직소득세율 자체가 좀 낮아지게 돼요.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아까 MZ세대랑 비슷하게 내가 그냥 퇴직소득세 100% 내고 일시금 크게 받아서 내가 차라리 투자를 하거나 어떤 투자 자산에 넣어서 돈을 굴리는 게 오히려 연금 형식으로 10년 20년 받는 그 할인폭보다 오히려 그냥 일시금으로 받아서 내가 직접 굴려버리는 게 그 할인폭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렸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받을 돈은 빨리 받고 낼 돈은 최대한 늦게 미루는 게 좋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일단 돈을 내가 받아서, 큰 돈을 받아서 투자를 잘해버리면은 그 얼마 안 되는 퇴직소득세의 그 30, 40% 할인폭 정도는 가볍게 이길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디테일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은 댓글 통해서 많이 호응해 주시면은 제가 이 호응 추이를 보고 추후에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석은 알뜰살뜰 노후 준비로 바로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퇴직연금으로 받는 게 좋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냥 목돈으로 받는 게 좋을 수 있다. 이런 디테일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뉴스에서도 다뤄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구독하시고 시청하셔야지 앞으로도 남들은 모르는 이런 디테일한 꿀팁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고민이 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옵션 좋긴 한데 제 3의 옵션은 없나? 바로 해지하지 않고도 중도 인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1번 옵션에 세금 혜택도 받아가면서 일단 목돈을 조금씩 받아갈 수도 있는 이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해지를 해버리면은 무조건 전체 금액을 그냥 다 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중도 인출은 해지는 안 하고 일정 금액만 인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두 가지의 장점만 골라서 극대화할 수 있는 옵션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김잔잔의 돈이 되는 경제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지금 구독과 더불어서 알림 설정 눌러주십시오. 요즘 구독자 수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